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 밀장 2부 순서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막 오늘 장을 마쳤군요. 자, 오늘 시장에 코스피도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의 상승세가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지금 막 마감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6.2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86.2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 상승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8.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85.76으로 585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런지 코스닥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관망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 언저리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재차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해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장중 기간의 매수세 속에 1980선을 올라섰는데요. 장중 고점을 높여 1990선까지도 두드렸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1986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간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725억 원, 개인 쪽에서는 305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미 오전장에서 580선 뚫은 뒤 오늘 585선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면요. 8포인트대의 상승 흐름 585선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일상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41억 원, 기관 쪽에서 38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두 주체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상승으로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 장 초반 미국과 영국 등 이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관망세가 들이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9시 10분 구간 지나서면서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 달러엔이 오른 것을 동조하며 레벨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30전의 오름세입니다. 1126원 7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시총 1위부터 6위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 보이며 148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던 자동차주 오늘은 밀렸는데 역시나 현대차가 약세,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1%대의 하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약세입니다. 한국전력 3%대의 내림세로 28,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 강보합권, LG화학 오늘 1%대의 상승세입니다. 25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오늘 2%대의 강세입니다. 33,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해 연일 흐름이 좋습니다. 3%대의 강세 25,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중 CJ 오쇼핑이 5%대로 가장 큰 폭의 오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주당 16,2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이어서 GS홈 쇼핑 역시 3%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 브로드밴드 밀립니다. 1%대의 조정세 보이며 5,1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 4%대의 강세, 파트론이 오늘 6% 급등세입니다. 24,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짚어볼 텐데요. 건설주 오늘 기관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GS건설이 1%, 대림산업이 2%, 이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능기업과 오늘 금호산업인데요. 지능기업 3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지능기업의 경우 이 건축공사 수주계약에 관한 이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금호산업 역시 상한가입니다. 오늘 14,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산업 2%대의 강세입니다. 이 현대산업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해외보다는 국내 쪽에서 수주가 부각되고 있어 상승 흐름이 연일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산업은 27,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ED 조명과 관련된 주가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LED 조명에 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반도체 오늘 상승세가 좋았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 전환된 모습이고요. 대진 DMP 장중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8%대의 급등세입니다. 5,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인테크닉스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루미마이크로 역시 11%대의 급등 흐름,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3,9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이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스마트 그리드 주가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난과 관련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이 IT 기술을 통해 전력 대책을 주문했다는 소식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옴니 시스템 상한가입니다. 1,580원, PS텍이 5%대의 강세, 이어서 누리텔레콤 역시 좋습니다. 12%대의 이 급등세 보이며 오늘 5,4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주가가 이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방북을 하게 되면 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로만선이 7%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11,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신원과 좋은 사람들이 2%, 이화전기 눈에 띄네요. 12%대의 급등세, 광명전기 역시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그룹주 살펴볼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CJ그룹주, 오늘 일제히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 한동안 약세 흐름이 지속됐는데 오늘 CJ의 경우 3%대 강세 보이면서 주당 3,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이 실적이 안 좋았던 CJ제일제당 역시 오늘은 반등세가 나옵니다. 1%대의 상승 흐름, CJCGV와 CJENM 역시 4%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현황 살펴볼 텐데요. 이 2차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에 불구하고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오늘 오히려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이 조세피난처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이 한진해운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오늘 반등세 나옵니다. 2%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7,780원에 오늘 주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한진해운홀딩스 역시 3%대의 강세, OCI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세 나왔습니다.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2,0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실적 기대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에 보이는 휴비치 같은 경우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오늘 4%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오텍 역시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약세 전환됐고요. 이어서 이현제약은 7%대의 강세 이어집니다. 이어서 한샘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실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장중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역시나 9%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오늘 32,8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1분기 이 호실적을 발표한 오로라 주가가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이 호실적에 더불어 6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라이선싱 페어인 라마쇼에 참가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로라가 4%대의 강세입니다. 9,7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강원랜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오늘 강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9년 만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폭 확대해 장마친 모습인데요. 5%대의 강세 보이며 35,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황과 또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굵직한 이벤트들 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간밤 미국과 영국 증시가 휴장을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관망 흐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상승폭이 다소 미진하면서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흐름이 사흘 연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은 이번 주 초까지 하면서 다소 변동성이 안정된 가운데 시장은 다소 관망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시장 지표를 살펴보면은 케이스 실러 주택 지표 지수와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 지표는 여전히 개선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의 소비 지표에 관련된 심리도 다소가나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관련된 흐름들은 여전히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규모와 관련돼서는 6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지표의 흐름이 개선을 보일 경우에서는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여름 고용 시장이 큰 개선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 좋았던 분위기와 함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진단을 함께 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봐야겠죠.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흐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수급상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떠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일단 오늘 수익이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 상당히, 일단 코스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조금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주 실적 개선주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기대감이 잔뜩 붙은 이런 주식들이 가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급등을 연출하는 게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셨을 때 거래소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만큼 이런 부분은 저번 주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닥부터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일봉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갭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좀 더 크게 보자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5일선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타나는 형국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상단에 있는 이 곳 자체 새로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580포인트라는 신대륙을 발견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고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타고 오르는 게 바로 주식의 수익률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홀딩 그리고 좀 더 신고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지금 순환 매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전기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테마는 뭡니까? 바로 저가 매수죠.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기관의 매수세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는 그런 여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외적인 상황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수급적인 영향을 좀 더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주식 수익률 1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신다면 꼭 수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한번 먼저 살펴보신다면 외국인의 오늘 오랜만에 그 중에서도 조금 매수적인 부분을 보였던 것은 바로 화학주였습니다. 화학주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다시피 유통업종 그리고 소형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붙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서비스 업종과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의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고 서비스업은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지금 의약 제품 그리고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고 다시 한번 큰 반등이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진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서비스 업종은 가던 놈이 잘 간다 이런 소식이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의 포지션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금융업, 음식료, 그리고 서비스 업종인데 기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지금 기간 전일 순매수 우리가 코스피 상위를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였죠. 그만큼 지수를 올리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가 좀 보이는 관점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을 조금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수장비 업종이 그렇게 실적이 뛰어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수급에 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 그만큼 지수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두 업종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기간의 전형적인 트렌드다. 그렇게 보시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을 같이 보시면요. 코스닥 외국인 상당히 좋습니다. IT 부품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오락문화업종, 통신방송 서비스 그리고 IT 하드웨어까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IT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다지 큰 강세를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왔던 물량 자체를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기관이 받아서 올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지금 기관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자. 외국인 어디로 갔냐? 바로 지금 IT 부품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IT 부품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카메라 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케이스 업종 다시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보는 종목군이 바로 그 종목군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상세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장 특징주입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큰 정리할 종목군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제약 업종이 반짝 상승을 좀 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뽑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3개 업종을 좀 뽑았는데요. 파트론, 원익 IPS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론 우리가 침대는 파크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은 지금 파트론이죠. 그만큼 좋은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 앞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을 긋기 전에 무상증자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하락 여파는 그런 무상증자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반영적인 부분이었고 지금의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는 바로 갤럭시 S4의 글로벌 점유율 향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업종이 이렇게 잘 나갈까? 바로 그거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국의 저가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다른 여타의 메모리 칩이라든지 아니면 AP, 프로세서라고 하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상당한 경쟁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IT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독보적인 어느 정도 기술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파트론 같은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오늘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제가 단연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기업들 아니면 우리가 세코닉스라는 기업도 있죠. 세코닉스라는 기업도 같이 보시면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업종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IT 부품 업종이 잘 간다. 그렇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어떤 종목군이 잘 가냐?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그리고 케이스 업종이 잘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만약에 파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를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홀딩 하시는 관점을 해서 좀 대응을 하시자. 그래서 1차적인 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6,000원, 27,000원까지는 일단 먼저 홀딩을 하시고요. 뉴스에서 어느 정도의 갤럭시 S4가 많이 팔린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1차적인 매물 단계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기관, 지금 외국인의 최근 트렌드는 파성적인 어느 정도의 매수세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원익 IP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욱더 올랐습니다. 상당히 방송을 보았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8,000원 부근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분은 여전히 반영 중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주포이기보다는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 큰 매수세를 좀 보였거든요. 꼭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맞은 불꽃은 활활 살 때가 가장 꼭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익 실현을 먼저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익 실현 그리고 조정이 깊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랑 원익 IPS는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조정이 좀 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8,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매도로 좀 더 대응하신 전략, 이익 실현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인데요. 테라젠 이텍스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오늘 큰 폭의 어느 정도 역전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전자 평가가 잘못됐다, 아니면 유전자 평가를 받기 싫어한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 1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2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액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왜 그러냐? 코스닥 기업이고 시총이 2,532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스윙주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패턴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테라젠 이텍스를 말씀을 드렸냐? 오늘 바이오 제약 업종이 생각보다는 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우리 회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 중에 바이오 제약군이 있다. 근데 그 종목군이 오늘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만큼 바이오 제약업종 같은 경우 오늘 셀트리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셀트리온이 오르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조금 끌고 올라갔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진짜는 어떤 거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은 좀 더 냉정하게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테라전 ETX처럼 실적이 나와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한 번 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더 생기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 제약업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목별 실적 장세가 연출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지금 상승에 대한 축하 그리고 환희 속에서 같이 수익률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시청자분들도 꼭 수익을 거두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종목 말씀하셨는데요. 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좀 팔자라고 말씀하신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3에서 5%까지 넘나들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야 여기서 더 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정도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일이라도 그냥 팔아버릴까요? 아니면은 갖고 가야 됩니까? 예, 오늘 파신 분들은 서울경제TV를 시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서울경제TV, 경제방송은 서울경제TV를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하고 11일선은 어느 정도 정별이지만 이격이 좀 더 좁혀져 있는 상태가 좀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가격적인 부담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생겼던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던 이 1차적인 매물 자체가 오늘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7,500원인가요? 7,500원 부분 자체를 지지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더라도 또다시 윗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차익 실현은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있던 그런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8,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시자.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5,800원 그리고 6,000원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상으로 한번 봤을 때 지금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랐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빨리 팔고 운동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셨던 분들 내일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매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근하시는 전략, 아니면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은 뭐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정도에 사신 분들께서는 내일 정도 갭상승 때 차익을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그리고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렸고요. 자,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식 대 현금 비중 7대3 똑같죠. 한국형 글로벌 강소기업군에 대한 관심을, 종목은 비아트론을 하태준 차장 말씀하셨고요. 정수영 과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을 기대한다고요. 스마트폰 부품주 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지 하태준 차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잘 나오는 지표, 못 나오는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었고, 그와 관련된 일부 좀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부동산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와 같이 발표되는 지표들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구재 주문과 같은 제조업 관련 지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렇게 또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라든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도 소폭 좀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오늘은 물론 반등을 했습니다만 3개월 연속 하락 조정을 하면서 소폭이나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전차 공단이라 볼 수 있는 IT 자동차들의 그런 업종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과 같은 중소형주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만은 유럽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 분위기는 어제에서 오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국내 증시의 그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라든지 엔달러 환율과 같은 또 넘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28일 미국 5월 소비자 기대지수라든지 29일 한국 4월 경상수지와 같은 주요 경제지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5월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치보다 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느냐, 때로는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좀 안정을 찾고 소폭이나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주식 대 현금 비중을 7대3 정도로 가정하는 쪽으로 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식 대 현금 비중은 7대3입니다. 자, 다음은 정승영 과장님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2,000포인트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이제 지수 앞자리가 바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거고, 코스닥은 600포인트를 향해 간다라고 해도 무방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에서는 1,1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현재 5월 말이죠. 올해 5월 마지막 주고 코스피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은 이제 5월 15일까지 이제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실적 발표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15일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3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마 실적 발표가 개별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HTS가 우리 흔히 알 수 있게 아마 큰 기업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1분기 실적은 마무리됐다라고 이번 주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코스닥이 사실 작년 3분기가 아마 가장 큰 그 실적 때문에 급락세를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던 2월경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던 2월경과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경 상당히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크게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대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코스닥의 기대감들, 조차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메이저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더 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급락이 나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눌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 주식을 사기가 힘들죠. 하지만 눌림이 나왔을 때는 또 주가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예전 기억들 좀 아픈 기억들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못 샀던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살 기회를 줬을 때 사지 못하면 그때가 단기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해 가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의 성장세들이 만들어진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이 돼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냐. 결국은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단 일본의 최근에 지난주에 그 급락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하루에 7%가 넘는 급락세가 나오면서 일본 증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모든 투자자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전만큼 그 엔저 기조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예전과 같은 시장의 뷰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은 일본의 증시에 돈이 빠져서 다른 이머징 마켓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솔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캐치를 했다라고 본다면 자본의 이동, 우리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남아있는 여력, 매수 순 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어떤 그 올해 증시 상저하고 뭐 이렇게 예측한 분들이 많은데 하반기에 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의 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지금 시장이 현 시장이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종목 선정법을 들어보겠습니다. 하태준 차장님은 한국형 글로벌 강소기업군에 관심을 두자 이런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네, 최근에 뭐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 강세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한국형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또 선방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박근혜 신정부 경제 정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러한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또 주요 목적이면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된 경제의 그런 특징, 장점 중에 하나 바로 이런 히든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강소기업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특히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 같은 경우 벤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우량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중소기업들 간의 M&A라든지 또 각종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이 주로 골자였었고요. 또 한국형 히든 챔피언, 월드클래스 300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또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 거래소에서 또 지정하는 경우가 따로 있고요. 월드클래스가 300 같은 경우는 산자부와 코트라와 같이 양쪽에서 좀 협업을 해가지고 주관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고밸류에이션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강소기업들의 고성장 가능성이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받아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주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갔던 종목들과 또 삼성전자 선정했던 또 강소 유망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복수에 최근 3년간 이러한 양쪽 리스트에 해당됐던 복수 기업이 이제 PSK, KMW가 있고요. 또 거래소에서 선정한 히든 챔피언에 선정됐으면서 삼성전자에서 또 선정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심텍, QSI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300 플러스 또 거래소 지정한 히든 챔피언 요 복수전 종목 중에서는 이녹스, JVM, 상보, 비아트론, 아모텍 정도가 있는데 잠시 후에 비아트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승현 과장님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와 오늘 시장을 보면 사실 최근에 강세 흐름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느냐, 아주 명확하게 나온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상당히 강했죠. 오늘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 다시 전고점 부근 25,000원이었는데 24,900원,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들, 뭐 세코닉스, 자화전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가 뭐 대장주이다라고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장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습니다. 이제 엔저 기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저평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나오던 좀 신뢰감을 메이저 쪽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뭐 밸류에이션 뭐 퍼 4, 5 이렇게 받는 종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무수히 많았었는데 이제 적정 밸류를 받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충분히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도 어제 뭐 상승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종목은 상승을 하고 뭐 약보합권, 강보합권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엔저 기조 좀 완화되겠죠. 이제 예전만큼 이제 가파른 엔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모멘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 받았던 자동차 부품주가 제 가격만 찾아가도 제2의 주도주가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을 오늘 하 차장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네, 뭐 반도체, 뭐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1분기 실적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52%, 930% 급증을 했고요. 일단 뭐 고마진 OLED 인라인 장비가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도 삼성이나 LG디스플레이 옥사이드 관련 열처리 장비 수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옥사이드라는 것은 FPCB 주요 공룡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패널 업체들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투자를 계속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도 다양한 열처리 장비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망산업의 본격적인 OLED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올해 고성장 내지는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봤을 때 8배에서 9배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매력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아트론이 이제 어제에서 오늘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부분이라 볼 수 있는 19,700원대 정도가 양호한 좀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21,000원이 고점이었는데 조만간 이 돌파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00원을 넘어간다면 2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19,000원 정도로 리스크하는 가격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 과장님의 성우하이텍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성우하이텍 사실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받는 있고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 그 동종 업체들 중에서 중국 이머징 마켓 쪽에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고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최근에 사실 유럽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유럽에 대한 수요 확대와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 매출이 상당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독일의 폭스바겐 납품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럽의 그 부품 납품의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이런 그 같은 동종업계의 자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충분히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뭐 한 17,600원 정도 가격, 그리고 시총이 약 8,800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 예상 실적이 약 2천억 가량 나오고 뭐 순이익도 약 1,6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ER 순이익 기준으로도 한 5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뭐 한 4배, 4.4배 정도 받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4년 평균 성과 혜택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매년 성장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동종 업계 내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가장 기관과 외국인이 신뢰를 많이 하는, 그리고 믿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정 밸류를 받아간다라고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전에 뭐 카메라 모듈 업체 파트론이 올라왔던 만큼 이 종목도 충분히 그런 그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초반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뭐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21선과 11선이 맞물려 있는 16,2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드려봤습니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태준 차장님의 우전엔 한다니 매수가에는 아직 미도달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실런지요? 네, 최근에 우전한다를 비롯해서 액세서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서원엔텍이나 백산, 하이소니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양호한 편입니다. 우전한달이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11,700원대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700원대에서 내일도 저항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지난 5월 중순 같은 경우 좀 중간에 21선 조정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 과장님의 이렌텍이 좀 하락세입니다. 네, 일단은 BW 워런트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라인은 10,000원인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하에 충분히 주가 10,000원이 강력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들이 6월달 초반에 적절히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재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총정리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렉트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하태준 차장님, 정세영 과장님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주초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좀 밝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좀 여름으로 가면서 장세 자체가 상당히 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잘 한번 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